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2025년 9월 23일입니다. 캠퍼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13강입니다. 오늘 13강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이제 9월 23일이잖아요. 그죠?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유튜브 등을 보면은 이제 9월 23일, 24일이 이제 6월 나팔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팔절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그런 믿음이 광풍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별로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시간으로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려면은 지금 한국 시간으로 이제 그 저녁 이제 12시나 1시 정도의 새벽 1시 정도로 이제 시작하니까, 아직 이제 요 강의가 이제 오후 8시에 올라가니까 4-5시간 후에 이제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드리면은 요번 이제 나팔절에 절대로 이렇게 휴거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도 지금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막 이제 날짜를 이제 휴거되는 날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미혹이 앞으로도 많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 뭐 한 1-2%라도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날짜를 이렇게 예고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 나팔절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환란 전 휴거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또 환란 후 휴거라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오신 날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의 뭐 때는 뭐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알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짜에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우리 독자님들에게 거듭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서 그 스케줄이 이렇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징조와 여러 가지 사건들, 그걸 통해서 주님의 때가 더욱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아는 것이지, 언제 정확히 이렇게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떠한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결정이 일어나면 또 정확한 첫째인이 떼어지면서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이 이렇게 떼어지면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나, 이런 걸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7번째 인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번째 나팔, 그리고 오늘은 7번째 인,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인 해가지고 주님의 강림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뒤로, 어떻게 보면 좀 뒤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번째 인이 이제 떼어지는 시점과 그 범위, 그리고 7째 인의 사건과 그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자님이라고 하면은 다 이제 한 번씩 들어봤기 때문에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7째 인은 그럼 언제 떼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에 어린 양께서 받으신 7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땅에서는 한 일의 사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때까지가 이제 일곱째 인의 어떤 사건들이다라고, 일곱 개의 인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곱째 인은 일곱 번째 인, 특별히 일곱 번째 인은 일곱 개의 나팔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일곱 개의 나팔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개 대접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시점은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서 그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그죠? 근데 이제 이 일곱 번째 나팔뿐만 아니라 일곱 개의 나팔 전체가 일곱째 인에 소속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함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여섯째 나팔이 불려서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은 일명 유프라테스 전쟁, 계시록 9장에 있는 유프라테스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세계를 하루에 장악하고 적그리스도 제국을 출범시키게 된다. 즉 이 사건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가르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딱 환란, 7년 대환란의 중간 시점에 유프라테스 전쟁을 통해서 이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요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나팔이 여섯째 나팔이다. 여섯째 나팔이 불려서 이제 요 유프라테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살펴볼 때도 여섯째 나팔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고, 또 이제 일곱 번째 인은 언제 떼어지는가, 또 요 여섯째 나팔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첫째 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의 사건이 저기잖아요. 전 3년 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첫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 그 한 이래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첫째 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전 3년 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의 사건이 전 3년 반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대략의 산술적 계산을 통해서 이제 대략 이제 일곱째 인은 요 중간 지점에 전 3년 반의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대략의 산술적인 어떤 걸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략 전 3년 반의 중간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추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즉 3년 반의 중간 시점인 환란 시작 1년 반은 지나고 2년은 안 된 시점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환란 중간이죠. 여섯째 나팔이잖아요.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요 첫째 인부터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를 대략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 중간 전 3년 반의 중간 시점에 어느 시점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진다. 그러니까 대략 그 시점을 보면은 그 3년 반을 이제 반으로 좀 나누니까 1년 반은 좀 지나고 2년은 안 된 시점. 그렇죠. 요 중간. 그러니까 1년 반이 몇 개월이에요? 1년 반이 18개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게 42개월이잖아요. 42개월이니까 대략 한 21개월 정도? 21개월 왔다 갔다 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게 된다. 하늘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여기 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 중에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면 요 후반에는 이제 나팔 재앙 첫째부터 다섯 번째
가지의 나팔 재앙이 이렇게 부러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여섯째 인이 뭐 이렇게 소행성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거니까 요 전반부는 전 3년 반의 전반부는 인간에 의한 전쟁 등 뭐 전염병 등 주로 인간에 의한 인간에 의한 재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 3년 반의 요 후반부는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자연 재앙 하늘에서 자연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개입이 아닌 하늘로부터의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 3년 반을 딱 이렇게 기억하실 때, 전 3년 반 중에서 전반부는 전쟁이라든가 뭐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서로 어떤 핍박이라든가 하는 인간적 사회의 혼란이라든가 하는 인간적 어떤 그런 인간으로부터 기인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전 3년 반의 후반부는 이제 자연재앙, 그렇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앙이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일곱째 인의 시간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시간 범위는 우리 알다시피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일곱째 인이 일곱 번째 인에 7개 나팔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곱 번째 인에. 그리고 특별히 일곱 번째 나팔은 후 3년 반 기간임을 지난 12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시작되어서 1년 반 내지 2년의 시점, 그러니까 대략 양 21개월의 그런 정확지는 않지만 그러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어서 21개월의 그러한 시점에서, 왜냐면은 전 3년 반의 기간이 42개월이잖아요. 그죠? 둘로 나누면은 21개월이 되잖아요. 그죠? 대략 이러한 시점에서 일곱째 인이 이렇게 떼어지는데, 일곱째 인의 그럼 어떤 범위는 어디까지냐? 우리가 할 때 환란 7년 가운데 요 7년 가운데 여기 중간에 이제 일곱째 인이 이렇게 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적용 범위는 일곱째 인의 영향권, 그 적용 범위는 여기 전 3년 반 후반부부터 후 3년 반 전반 다. 왜냐하면 일곱 개의 나팔이 요 일곱 번째 인에 소속됐기 때문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거는 적용 범위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환란 전 3년 반 중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가 이제 다 적용되는 범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후 3년 반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 그렇기 때문에 요 전 3년 반 중에서 후반부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면은 계시록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뭐 하늘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보였습니다. 뭐 기도를 나르고 뭐 이렇게 하는 보좌 앞에 금단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있었고, 하여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이 땅에 이제 우박과 불이 이제 쏟아져서 3분의 1이 이제 태워지고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나고 땅이 완전히 초토화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나팔이 분이 이제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그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제 3분의 1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째 나팔도 인구, 그 당시의 인구,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래서 나팔 재앙은 3분의 1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렇게 3분의 1 정도로 파괴를 시키시구나, 이걸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것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에
그러니까 민물 가운데 이렇게 그 영향을 주어서 그 3분의 1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못 먹게 되었다. 그 물을. 그렇게 우리가 또 셋째 나팔까지 이렇게 볼 수. 그리고 넷째 나팔이 뭐예요? 넷째 나팔이 해 3분의 1과 그 달 3분의 1이 이제 빛을 잃어서 이제 추위가 찾아오고 어둠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참 어려운 때가 되고 인간이 체온을 유지하기도 매우 힘든 그러한 이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이 이렇게 부니까 무적행에서 이제 황충 같은 우리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황충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물게 됨으로써 이것이 다섯째 나팔 재앙이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 재앙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유프라테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하루 만에 근현 월시에 이르러 이렇게 장악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 전쟁이 굉장히 이 시점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이제 다섯째 인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인간으로부터의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7년 이렇게 한 일회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여기 이제 그리고 전 3년 반을 그러니까 중간 시점에 일곱째 인이 떼어진다고 할 때 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부터는 뭐예요? 하늘의 재앙이다. 하늘의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재앙이다. 그래서 그 재앙이고 요 첫 번째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인간으로부터 온 전쟁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회 혼란이라든가 인간으로부터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전 3년 반의 전반부와 이제 여섯째 인부터 이렇게 후반부는 엄청난 이제 하늘로부터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중 특히 이제 그 일곱째 인 중에서 첫째에서 그 네 번째 나팔까지는 특별히 엔타임 핵심 지역보다 엔타임 비핵심 지역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 중에 어떻게 이 환란의 날에 어떤 그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피난을 가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이스라엘이 그 엔타임 핵심의 핵심 지역이고 그죠. 남방학 북방학까지 그리고 여기 후 로마 제국까지가 뭐예요? 그 엔타임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외의 지역은 그 비핵심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팔재앙 일곱 번째 인이 떼어져서 그 나팔재앙들이 어디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까? 그죠? 첫 번째부터 특별히 네 번째 그 나팔재앙이 이쪽보다는 요 핵심 지역보다는 그 외의 지역에 이렇게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의 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이 미국이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무력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무력으로 무너지지만 이제 그 이러한 그 자연재앙과 내전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자연재앙과 미국이 무너지는 거는 자연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내전 등으로 해가지고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연대 세력이 이제 그 유프라테스 전쟁 때 막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그 중국에서 막 핵으로 때릴 때 초토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어떤 거기 그 저기죠. 그 세력에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미국이. 그리고 그렇죠. 다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지거나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 이제 마저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몰락하게 되는 핵심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요 자연재앙, 특히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중에 그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에 위에서 살펴본 나팔의 이런 자연재앙 등이 미국이 몰락하게 되는 핵심 원인이 된다. 그리고 미국은 내전과 자연재해 등으로 적그리스도 연대 세력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 유프라테스 전쟁에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 만에. 그리고 그때에 미국의 빅텍 세력, 그다음에 글로벌 세력, 그리고 극좌파 세력 등은 적그리스도 세력과 내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전부터. 그래서 미국이 무너지면서 적그리스도 세계 제국 글로벌 디지털 구축에 이들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텍 세력, 글로벌 세력 있죠. 그리고 극좌파 세력 등은 이제 글로벌 적그리스도 세력, 글로벌 디지털 구축의 이제 핵심 세력이 되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돕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냐? 여섯째 나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딱 중간이니까 첫째 인이 떼어지는 건 요 이제 환란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일곱 번째 인은 그 대략 중간 전 3년 반의 중간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요 중간 시점부터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마지막 때까지 저기죠. 여기서부터 마지막 주님께서 강림하는 그 여기까지가 다 이제 적용 시점이다. 일곱째 이내. 그죠? 그리고 그렇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3년 반의 후반 부분은 나팔 지형이면서 이때 엔타임 B 핵심 지역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거죠. 그리고 그때에 미국이 무너지는 계기도 이러한 이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특별히 나팔 재앙에 있어서의 자연재해가 미국에 이제 그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내전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3년 반의 기간은 분명히 우리 독자님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요 전 3년 반의 기간은 전 3년 반 기간하면 곧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준비하는 기간,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10개국 연합은 환란 들어가기 전에 출범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간 10개국 연합을 이 기간 동안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장악해서 후 로마 제국의 우두머리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10개국 연합을 복속시켜서 이렇게 무력으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복속을 시켜서 후 로마 제국의 머리로 등극하게 되고, 또 이제 요 뒤에는 전 3년 반 후반 부분에는 작당 모의를 누구와 하느냐? 이제 연대 국가들,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우리 세계를 다 장악해서 한번 나눠 먹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다 이렇게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 연대 국가를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이제 연대 국가들이 적그리스도 후 로마 제국과 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 전 3년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비가 오지 않는다. 두중인이 비를 오지 않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등 힘든 시기이다. 그러나 큰 전쟁은 없다. 그 작은 전투라든가 이런 건 있겠지만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전쟁은 없다. 왜냐하면은 북방왕과 이제 불가침 협정 조약을 이 적그리스도와
체결을 했잖아요. 그 체결을 했기 때문에 큰 전쟁은 없는 거죠. 전 3년 반 또 그 전 3년 반 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초반에는 이 전반부는 전 3년 반 중에서도 또 전반부는 그냥 전쟁으로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전쟁이 그나마 좀 없는 좀 이렇게 안전한 지역이다. 그나마 왜냐면은 태풍의 눈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또 나팔 재앙으로부터도 좀 벗어나서 간접적인 영향에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이스라엘 지역 그 이스라엘이 전 3년 반 동안에 대략의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 평화롭고 막 저기 한 시기가 아닙니다. 다 그냥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고 막 이렇게 사회 혼란이라든가 뭐 각종 타락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제 세계의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나마 이제 조금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일곱째 인 의 시점과 적용 범위 그리고 우리가 전 3년 반에 있어서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